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장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저의 청탁금지법이 저촉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형사 책임이 살아나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당장 처벌받을 수는 없지만 퇴임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지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에게 많은 혐의가 씌워진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지 않았고요. 법과 원칙 날라갔습니다. 공정성, 공정과 상식.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언론을 통해서 결과를 통보받았을 뿐이지 저는 직접 결과를 저의 수심위원회가 열린다는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는데 오늘 아침 9시 40분경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어제 부의심 의결서를 전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저의 변호인한테 그것을 일임하여 저의 변호인이 그 의결서를 받고 저에게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번에 개최될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4가지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고 의결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명예훼손, 둘째 주거침입, 셋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넷째 청탁금지법 위반, 이 4개를 이번 수심위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관할의 시민위원회로 구성된 15명이 어제 부의심의위원회를 의결해서 저에게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송보해 준 그 내용을 보면 만약에 여기서 최재형 목사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또 되지 않는다면 2가지 다 모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로 저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연루가 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된다고 해석을 지금 변호사들과 법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장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저의 청탁금지법이 저촉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형사 책임이 살아나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불기소 소추 특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처벌받을 수는 없지만 퇴임 이후에는 여기에 관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현직에 재직 중에도 여기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지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에게 많은 혐의가 지금 이제 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이 지난 11월 27일 우리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이 보도가 됐는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점에 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또 그때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KBS 좌담회 하는 날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인하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거론할 가치가 없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사정기관, 검찰, 또 권익위, 공수처 이런 국가기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자기의 배우자가 받았다는 것을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어떤 국가사정기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다고 하는 흔적과 보도와 그리고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번 공수처 결론이
청탁금지법을 최재형 목사가 위반했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것을 만약에 검찰에서 수용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징역 3년에 처해지는 그러한 위법사항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립대 음대 교수가 어느 대학교 어느 교수인지는 제가 밝히지는 못합니다.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이 교수가 고액 과외를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이 디올백은 아닌데 디올백에 수준하는 그런 백을 금품으로 수수를 해서 고발을 당해서 바로 김건희 씨를 수사한 저 중앙지검 형사 4부에서 그 사건을 달았는데 동일한 사건인데 그분은 징역 3년과 추징금 6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저 건물 안에서 동일한 저 수사관들 검사들이 똑같은 핸드백을 받았는데 누구는 혐의가 없고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무혐의를 내리고 이런 힘없는 사립대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권력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의 미비점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과 공무원들의 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얼마든지 선물, 뇌물, 현금 이런 것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우리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를 근간을 흔들고 훼손하는 판결을 국민권익위와 검찰과 수사심의 이 세 개 기관이 연달아 이렇게 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고 이 사법체계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검찰이 산소호흡기를 뗀 그런 자해행위,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전호 이사께서 지난 금요일 날 6일 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불기소 처분, 즉 불기소 권고, 쉬운 말로 혐의가 없다, 검찰이 수사한 게 잘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면으로 반박을 해왔고 이것은 반쪽짜리 심의위원회다. 가장 이 내막을 제일 잘하는 최재형 목사의 의견도 묵살하고 출두해서 진술하는 것도 묵살하고 최지우 변호사,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최지우 변호사와 그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부장과 모든 수사관들이 총동원돼서 혐의가 없다고 하는 쪽으로만 PPT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제가 저와 저의 변호인 유재율 변호사가 같이 출두하여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만일에 제가 출두를 안 하고 저의 변호인만 제가 참석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20분에서 최소 45분까지 제가 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많이 그 수사심의위원들과 검사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그런 집중 공격을 당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어서 저희 담당 변호인만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수사심의위원회의 언론 플레이에 음흉한 검찰의 흉계를 폭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장일치로 15인이 만장일치로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이 계속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아시고, 그러나 검찰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라고 하는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카톡 문자에는 뭐라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서울중앙지검실에서 발표를 했는가 하면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했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출두한다는 것도 거절당하고 제가 의견서 낼다는 것도 거절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제가 기자분들을 이렇게 뵙고 저의 의견서를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한 분들과 기사 작성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는 문서 파일로도 다 제공해 주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출력된 저의 의견서와 문서 파일을 동시에 제공도 해드려서 저의 의견서가 그 수사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제가 안간힘을 썼지만, 당일날 1시간 전까지 제가 확인한 결과 제가 민원실에 접수한 제 의견실이 이 일을 주관하는 정책기획부에서 15부를 복사했다는 얘기를 담당 직원들에게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장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2명을 내가 만났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제가 민원실에 있으니까 수사심의위원들이 1명씩 2명씩 입장하는데 잘못 입구를 들어서서 제가 있는 민원실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여기가 수사심의하는데 입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마침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그분들이 못 알아보시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를 하루 전날이나 오늘 아침에 미리 받아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런 적 없다, 존재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저의 의견서를 만약에 다룰 거면 하루 전날, 적어도 당일날에는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서 미리 수사심의위원들이 제 이 의견서를 숙지하고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회의가 열리면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15부를 복사해서 배포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저의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했다는지 저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고, 검찰의 그 주장은 궤변이고 거짓이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수사심의위원회 6일날 이원석 총장의 직권으로 회부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원천 무효고, 이것은 투명한 상황에서 자행된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김건희 씨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서울의 소리 측 우리 민주 시민들, 시민단체들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저는 이번 저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저한테 통보해 주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추석 명절이 끝난 이후에 개최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2주 안에 이것을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곧 연락은 오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4개의 항목에 대한 현입점에 대한 그 혐의를 다루는 수심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통보해 줬고요. 그 다음에 15명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선정할 때 이번에는 투명하게 제비뽑기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우리 변호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 일을 주관하는 정책기획부 부장은 전무권 검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장 먼저
진출해서 그 일을 했던 윤석열계 인물이고, 윤석열 총장이 총장 재직 시에도 여기에서 같이 일을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5명을 선정하는 과정도 매우 불투명하고 많이 편향된 그런 조치로 수심위원들이 소집이 됐을 거다, 선정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언론과 저의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15명을 선정해 주십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만 갖춰지면 반드시 최재형 목사의 수심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사건이 반드시 유죄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기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